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경제 라이브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박민영입니다. 네. 오늘 뭔가 안경도 쓰고. 이게 급하게 주차하고 네. 벗는 걸 깜빡했네요. 아니요, 좋아요. 네. 잘 보이니까 좋네요. 진원님, 진원님 어서 오십시오. 좀 다시 발음해 주세요. 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더 이상 롱앵커가 아니라 롱팀장이다 보니까 발음도 안 약간 젖을 수 있죠. 어떨 때는 방송인 컨셉을 유지하면서 또 이럴 때는 또 방송인이 아니라는 선택적으로 내가 분리할 때 롱팀장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1월 말, 2월 초가 섞여 있는 한 주다 보니까 네네. 시장도 정신 없었고. 그리고 나는 이게 말에 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PBR로 다이나믹 코리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네요. 저 PBR 진짜 종목들 몰랐어.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졌어요. 음. 참. 근데 솔직히 그동안 워낙 눌려 있었으니까 이들의 반등도 너무 반갑긴 반갑지? 한데 이제 그 반등을 위해서 이쪽을 패대기를 쳐야 되는 그 상황이 온 맞아, 게 맞아. 이제 수급이 좀 막 두루두루 많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한정된 이제 10,000원짜리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 PBR들이 올라오는 거 나 너무 좋다. 너무 환영이고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렇다는 건 아닌데 약간 테마성 느낌이 너무 이제 점점 맞아. 강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언젠가 꺼지면 또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없잖아 있는데 네. 아무튼 오를 때 떨어지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형제님 어서 오세요. 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저 PBR이나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반가워요. 오늘은 저 PBR 주도 올라주고 또 이제 다른 쪽 종목군까지 싹 다 올라서 상승 네네. 종목계가 한 2,000개 되는 장이다 보니까 물론 이게 끝까지 가야죠. 일단 오전 1시간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 오늘도 현대차는 막 5% 찍더라고요. 음. 대단합니다. 야, 세미콘 코리아 박람회 했고요. 코엑스 가시는 길에도 저희 거를 함께 해주고 계시다니 운전 중은 아니시겠죠? 이렇게 채팅을 하신 거 보면 지하철로 가고 계신 거겠죠? 병재님 운전 중일 수도 있지. 운전 중이시면 안전운전 하시는 걸로 신호등 채팅- 대기 중일 수도 있고. 채팅은 하지 마시고 틀어맞으면 그 와중에도 틀어달라는. 아무튼 뭐 이번 한 주도 다이나믹했는데 한번 하나하나 그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죠. 시장이 어찌 보면 저희가 브리핑 아이템을 잡을 때도 요즘에 내내 했던 말이 할 게 없어. 왜? 어제랑 동일하거든. 약간 종목들의 상승률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동일한 흐름이 조금 반복됐던 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였던 네. 것 같아요. 일단 증시 주요 이슈 이번 주 목요일 결과 발표 있었던 FMC 올해 첫 FMC였죠. 일단 뭐 4회 연속 동결 예상했던 대로였고요. 시장에서는 나름 3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까지 쥐고 있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에 대한 기대감은 쫙 꺼줬습니다. 찬물을 그냥.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조금 FOMC 영향이 거세질까 싶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우리 장은 따로 움직임을 보였고 미국 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올해 중엔 인하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네. 형성이 되면서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빅테크 그리고 국내 기업들 실적이 쏟아졌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뭐 AMD도 그랬고요. 그래서 좀 실적 걱정이 되는데 했는데 메타랑 아마존이 좀 괜찮은 실적을 오늘 새벽 기준 내놓으면서 시간의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애플은 딱 예상했던 정도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한 1%대 하락을 나타내긴 했지만 뭐 중국 부진이야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오늘장 나름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괜찮지 않나 싶고요. IMF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꽤 높여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는 쪽 기업들의 주가는 전혀 반영을 안 하더라. 중국에 대해서 중국 시장이나 매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맞아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그래서 좀 볼 수가 있었죠. 네. 오, 진호님, 자동차 부품 박앵커님이 아침에 찍어주셔서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브리핑 할 때 이제 자동차 부품에 이제 저 PBR 종목들을 같이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했는데 진호님은 진짜 고수시다. 진짜 이런 장에서도 저렇게 시원시원한 수익을 내주시. 2월 화이팅 하시고요. 자, 시장 얘기를 간다면 뭐 FOMC와 실적은 조금 이번 주는 그냥 해외 이슈인 것 같고요. 국내는 우리 얘기 계속 그래, 맞아. 나누고 있는 저 PBR 매수하기 위해 고 PBR 종목들을 매도한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이제 저 PBR 종목군으로 매수가 조금 감지가 됐는데 기관 측에서는 고 PBR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AI, 뭐 로봇 혹은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해 엄청난 매도를 하면서 이쪽으로 매수를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찬 집을 버리고 이제 빈 집으로 옮겨간 느낌. 뭐 그들 입장에선 운용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급 이동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PBR 바람이 불기 이전에도 최근 기관 자금은 다 단기 자금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옮길 수는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진원님이 말씀하신 저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PBR이 우리 시장에서 약간 테마처럼 이제 유행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희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해야지라는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정부 주도 테마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정부 주도이고 2월 일정 나올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아직은 뭔가 더 남아있다.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음. 생각은 들겠지만 그 종목들도 빠르게 압축이 돼요. 처음에는 막 이마트부터 해서 쫙 다 올랐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금융, 지주, 자동차로 나뉘어졌다가 그 가운데서도 시세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또 일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 PBR 그래서 PBR 한 배짜리 막 다 모았었죠. 뭐 유통, 건설, 뭐 증권, 금융, 전망, 화학 다 운송 맞죠. 막 다 지주 막 이렇게 다 하다가 조금씩 추려지고 이제 기준도 어느 정도 새기고 야 PBR 한 배, 뭐 ROE까지 보시면서 이제 ROE 8% 이하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저 PBR 중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사주 포인트도 호각을 하느냐 안 뭐 하느냐. 많이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메리츠도 그랬었고 뭐 하나도 금융지주. 그랬었고 작년에 사실 뭐 이건 다른 이슈도 있었지만 셀트리온도 자사주 매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예. 아 소각을 매각을 매입과 네, 소각이 네네. 합쳐지는 소각을 그런 많이 느낌이었습니다. 했었는데 예.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이것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사실 처음에는 진짜 방송계에서는 아니, 이제 더 이상 아니, 터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관련해서 뉴스 이미 났으니까 드린 말씀인데 저희도 약간 그런 이슈가 있어요. 뉴스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네.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매각이란 말을 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네.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근데 어제 뭐 드셨어요, 밤에? 네. 아, 그러네요. 얼굴이 너무 솔직하다. 오. 오늘 되게 토실토실한 느낌이네요. 어제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보쌈을 건강식이니까요. 근데 오늘따라 얼굴이 이거 진짜 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얼굴에서 약간 보쌈의 느낌이 났어요. 최악이네요. 얼굴에서 나 진짜 최근에 올해 2024년 용에 들어본 말 중에 제일 기분이 언짢네요. 네. 김보쌈 씨. 얼굴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얼굴에서 보쌈 느낌이 납니까? 아유, 다음에 누가 앞다리입니까? 뒷다리입니까? 아, 나 정말 미안합니다. 보쌈? 신원님 오늘은 보쌈이다, 정말. 그죠? 죄송합니다. 네. 세상에. 어저께 족발도 같이 먹을까 하다가 다행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이건 좀 과하다 해서 어, 보쌈만 그래요. 먹었는데. 보쌈 아주 뭐 라이트했네요. 괜찮아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마음 상해서 저는 오늘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예. 멘트 독점이다. 참. 2022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네네. PBR 한 배 미만 박멸 계획이 있었어요. 김영롱 그래서 박멸 계획 아니고요.
그 이후로 네. 미국에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주주환원이 조금 뒤따르면서 이제 관련 뭐 이렇게 종목들, 저PBR 종목들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물론 그보다도 반도체 장비주들은 훨씬 더 올랐지만 분명히 뭐 좋은 영향은 있었던 거죠. 주가나 시장 덕은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이 그 장기 침체 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나름의 근간이 됐고 한국도 그걸 벤치마킹하는 느낌으로 17일에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 이게 한 4일, 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KB 이제 하이난 연구원의 보고서 영향이었다라는 생각도 살짝 있습니다. 한국도 10년째 PBR 한 배를 밑도는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2014년도에도 43%, 2024년도 기준도 42% 됩니다. 이렇게 PBR 한 배 미만 기업들이 많은 것,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행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로 다들 주주환원율이 다른 국가 대비 너무 낮다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정부 주도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고 시장에서 와 그러면 이제 주주환원책 쏟아지고 PBR 한 배 이상으로 올라올 만한 안을 내놓을 기업들을 찾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거죠. 저 내용이 시장에서 주목받자마자 각 증권사에서 퀀트 자료를 내놓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PBR 낮고 ROE 낮은 기업들을 쫘라락 해갖고 각 막 올라오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KB 퀀트 자료 저희 방송 수정 앵커가 이제 정리해준 내용을 제가 수정 앵커 이걸 좀 내가 오늘 쓰겠소 하고 들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꼭 뭐 말이 이제 거창해서 퀀트지 여러분들 HTS에서 다 확인할 볼 수 수 있어요. 있어요. PBR 뭐 낮은 순으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유망한 종목들 혹은 실적 받쳐주거나 아니면 진짜 얘기를 해준 것처럼 자사주 소각이랄지 주주 환원 정책이 있는 것만 쏙쏙 골라 보면 실제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저기 이마트 0.19 보이시죠? 음. 그러니까 진짜 PBR이 낮은 쪽에서 네. 제일 낮은 쪽에서 먼저 주가 반응이 있었고 이마트 지금은 그래서 0.19 막 그때 얘기 음. 처음에 막 부가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좀 강요하신 분들은 저 정도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마트는 좀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금 여력이 있고 실적이 받침이 돼서 정말 주주환원책을 쓸 수 있는 쪽으로 네. 좀 압축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요게 그래도 한 2, 3일 하고 이제 테마로 사르락 좀 잠잠해질라 했는데 어제 또 이제 최상목 부총리 맞아요. 2월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 방안 하겠다라면서 또 저것을 딱 터트려 줍니다. 그러면서 어제 기준으로 하나금융지주가 8% 급등을 했는데 이쪽도 자사주 소각 계획을 그저께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정부가 정말 밸류업 할 거야라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착착 정박자로 이렇게 주가가 맞아요. 잘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양면인 게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죠. 저런 건 너무 좋은데 일본처럼 정말 강제성 있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냐 그건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야, 저 PBR이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런 얘기들도 약간 냉소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냉소적인 기준으로, 뭐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아니 뭐 그렇죠. 차전지 때도 네. 그랬고, 우리 그러니까 반도체 때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냉소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치. 분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뭐 분명 그런 시각도 필요는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본시장 개방 시기에 저 PBR 열풍이 불고 혹은 끝물에 이렇게 상승 끝물이나 아니면 시장 망가지기 전에 저 PBR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막 창투사 막 다시 막 얘기 나고 막 그런데 그런 건 아니겠지. 지금 우리 시장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경계 목소리들도 분명 있긴 있으니까 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계와 기대. 롱 팀장이랑 저랑 나중에 방송을 하게 되는 날이 오면 네, 그런 제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요? 시장의 기대 요소, 네. 이제 경계 요소 이런 걸. 기가 막히죠. 저는 경계 경계와 요소는 기대, 네. 약간 의심. 네. 어. 저는 기대와 의심 사이. IPO를 해도 그 물량 대기물량부터 체크하는 사람이라 기업 공개나 아니면 상장을 하거나 공모주 투자를 할 때도 무조건 아니 생각났다. 대기 물량이랑 IPO 대기 물량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그걸 발음을 못해요.
발음이 잘 못돼서 제가 제일 취약한 발음. 생방송일 때도 음. 의무 보유 확약 비율 해보세요. 제가 역시 박앵커는 이제 눈치를 좀 네. 네. 제가 방송에서 항상 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고 네. 나중에 이건 전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나중에 한 6, 7년 차 때 그 극복을 해낸 것 중에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 한번 사람마다 꼬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기는 힘들어하는 해. 발음이 네, 있어. 맞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괜찮아졌다고 아, 했더니 너무 의무 웃기다. 보유 확약 비율이 날 사로잡더라고. 재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계 요소도 분명 얘기해 주셨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 지금 개인 투자자 플러스 막 각 기관에서 주목하고 기대를 하면 와, 이제 배당 시즌에 기업들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기분 탓인지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를 꺼내 놓는 기업들이 실적 시즌 맞물렸으니까 콩콜에서 막 던지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도 그래야기도 그렇죠. 했고. 예. 그리고 나서 증권사 보고서가 정말 다 저 PBR, 뭐 이것도 저 PBR 해서 쫙 제목들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뜨겁고 기관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증거구나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추려지고 있고 분명히 이것 또한 수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좀 잘 조율하시면서 저 PBR 주고 실적 주고 그리고 기대도 받아가는 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는 건 어떨까? 언제나 말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저 PBR이 아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받은 스토리를 얹을 종목들. 네네. 정말 굶주린 자들의 폭식이 나타나고 있었던 이번 주 저 PBR주의 급등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저 PBR 종목들 오늘은 사실 자동차 부품까지 다 올라요. 중소형주까지. 근데 대형주가 그래도 환원책에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대응하라라는 것도 있었고 대주주 경영진의 주주 환원 의지가 좀 피력되는 업체들은 훨씬 주가가 뜨거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시장 보시고 제가 오늘 아침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빼앗긴 수급. 그래서 결국 저 PBR주를 사기 위해 내던진 건 다 반도체와 AI인데 이쪽으로도 이제 이쪽이 수급을 빼앗겼으니까 여기가 빈집이 됐단 말이죠. 와, 규영 PD. 와, 그래픽 너무 멋있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 쪽이 내려가 버리고 저 PBR 쪽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또 분명 시소가 반대가 되든 뭐 균형이 맞춰지든 하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살피셔야 되고 실제로 오늘 금요일 저희 방송 진행하는 오늘 아침에 개장 분위기는 HBM 쪽 이런 다 올라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명히 수급도 계속해서 시소 타기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규영 PD는 저기에 시소 그림까지 넣어주면서 노력을 했는데 박앵커는 여기 오면서 저기 반도체 ETF로 우리 반도체 밸류체인 ETF는 넣어놓지도 않았네요. 서운하네요. 왜? 이렇게 당당하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엄마가 옷을 거꾸로 입어도 당당하게 나으라 그랬어. 근데 저희 반도체 밸류체인 ETF가 꽤 많이 올랐고 당연히 저 떨어지는 시기에 같이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장에서 또 똑같이 같이 제가 반등을 해주고 그랬어요. 있고. 떨어지는 것에 이 우리 자산 운용 것을 넣고 싶지 않죠. 아니요. 오르는 날 넣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노출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알았어요. 찬밥 식은 밥도 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밸류체인 ETF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실적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예.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네. 메타, 아마존 잘 나왔고요. 시간외에서 급등 흐름이 있었고 메타가 분기 배당 왜요? 분기 배당이 웃겨요? 아니요. 분기 배당 이제 사상 창사 이후 첫 배당을 한다라는 네. 소식이 있었고 네. 자사주 뭐가 매입 웃긴 소식이 거예요? 들려왔습니다. 분기 배당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근데 이제 반갑긴 하지. 근데 그냥 좀 적다라는 생각은 살짝 들었고 그리고 애플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화권 제외 모든 지역의 매출은 성장이었고 아이폰 뭐 맥 괜찮았는데 아이패드 쪽이 네. 예상보다 부진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새로 나올 제품에 대한 이연 수요로 추정하는 곳도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 얘기 오늘 약간 길게 해봤는데 길었네요. 네. 아무튼 기승전 저 PBR로 네, 예. 약간 잡담도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네네. 다만 경제 이슈가 짧아요. 대퇴사의 시대
그러니까 대해고의 시대로. 뭐가 오늘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웃긴 거예요? 아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쳐다보는 게 웃겨가지고 앞에 보세요. 자, 규영 PD 열어주세요. 네, 대퇴사의 시대에서 대해고의 시대로 둘이 바뀌고 쿵짝이 있다. 잘 맞는구만. 그러네요. 규영 PD와 오랜 호흡이 있었으니까요. 네. 2023년도에 정리해고된,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크 업체들 위주로 정리해고된 인원이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각종 글로벌 기업들이 한 9에서 10%를 올해 이제 정리해고를 할 거다라는 예고들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 시작이 이미 1월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테크 기업 103곳에서 약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미국의 이제 언론에서는 실리콘밸리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후 최악의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해고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약간 신기했던 게 MZ 직장인들 해고 영상을 틱톡에 업로드하고 있대요. 저런 브이로그처럼. 식으로. 그래서 아. 해고 이제 당신 이제 곧 해고됩니다 하는 그 면담 영상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해고되고 나서 회사에서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도 올리는 틱톡 영상이 정말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일자리를 찾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맞아요. 고발당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왔을 때는 사실 거기서 제안한 직업이 그렇지. 좀 좋은 직업일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긴 했습니다. 아무튼 좀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해고의 시대다. 해고의 시대로 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볼까? 대퇴사와 대해고잖아. 퇴사는 내가 나갈 거야. 약간 그렇지. 이거에서 네. 해고는 나가세요인 거니까 네네. 고용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데이터 등을 봤을 때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계속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해고된 이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팬데믹 기간에 직원들은 워라밸을 생각해서 혹은 임금 더 주는 대로 쉽게 사표를 던지고 언제든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디지털 수요 대응을 위해서 이제 수만 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했던 테크 업체들 중심으로 과잉 고용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해고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이슈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빅테크에서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대체할 인력으로 인공지능을 쓴다라는 겁니다. AI로 인력 대체하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요. 이거 좀 나름 근거가 명확하다고 느꼈어요. 미국 내 22년도에 이제 빅테크 쪽에서 AI 담당 수석 이런 식의 AI가 들어간 직함 임원이 19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6배 정도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한 사업부가 굉장히 많이 신설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조금 반영해주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간략하게 경제 이슈로 넣어봤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뭐 애플 얘기를 해주셨고 뭐 빅테크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판교 상황도 뭐 크게 다르지 마찬가지죠. 않습니다. 워낙 이제 필요하던 시기에 개발자들을 많이 고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은 약간 오버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 해서 좀 퇴사 혹은 해고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불러도 안 가고 막 연봉 높여서 줘도 근데 거기 워라밸 복지 막 이렇게 다 따졌었는데 지금은 약간 전세가 역전됐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모든 건 영원한 게 없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경제 요즘에 이슈 거기서 던지는 이제 나름 의미 있는 내용을 잡아봤고 네. 제 생활 경제는 너무 제가 그동안 약간 여러분의 우리 생활을 뭐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약간 그런 내용 있잖아. 환경 막 뭐 그때 시성비도 뭐 물론 굉장히 재밌게 공감해주면 들으셨지만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모든 영상을 다시 보기를 하는데 가장 반응이 좋았더라고요. 너 깜짝 지난주에. 놀랐어요. 네.
지성비, 네, 여러분 다시 보기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내용보다는 약간 팩트 위주의 내용을 잡아왔는데, 네. 비거노믹스 얘기입니다. 비거니즘은 다들 아시다시피 동물을 착취하는 생산 제품 서비스를 거부하는 신념을 말하고요. 그 신념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건, 그들을 겨냥한 새로운 경제 현상을 비거노믹스라고 합니다. 비건의 이제 뭐 분류는 저렇게 해봤어요. 비건이면 뭐 유제품, 아, 고기, 비건이어도 유제품 안 먹는구나. 아, 음, 락토부터구나, 음. 락토. 아, 그래서 채소와 과일만. 그 프루테리언이 스티브 잡스가 프루테리언이었잖아요. 그래요? 가장 정말 내 기준은 가장 뭐라 그래야 돼? 빡세게 한다. 그렇게 어, 빡세지. 과일과 견과류 같은 열매만 섭취하는 게 약간 다람쥐 어제, 느낌 아니에요? 어제 보쌈을 먹은 저로서는 말도 그렇죠. 안 되는 네. 도전이죠. 저는 어찌 보면 약간 플렉스테리언 쪽일까? 나는 이제 유연하게 식물성을 좀 많이 먹는데 음. 경우에 따라 육류를 섭취하는 느낌이에요. 요즘은 제가 건강상. 아니, 약간 그래서 폴로랑도 난 좀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폴로 제가요? 네, 저요? 네. 아니요. 저 아니에요? 닭, 육류 많이 돼지, 먹어요? 소 먹어요. 네, 근데 가금류만 취급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각 이렇게 분류가 있고 독일이 이 비건이 굉장히 좀 발달한 네.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14%가 비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굉장히 크죠. 그리고 플렉스테리언이 한 4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상당히 이제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비건 식당 식품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돼 있다라는 점. 아니, 근데 나 문득 궁금한 게 플렉시테리언이랑 지금 나랑 다른 게 뭐예요, 그러면? 오, 굳이 따져본다면 예를 들어 빈도수가 아, 아닐까요? 빈도수 예. 비중 차인가? 그쪽은 예를 들어 뭐 10일 중에 8번 고기를 먹는다고 치면 저쪽은 10일 중에 절 2번, 뭘로 보시는 거예요? 10일 중에 10번 먹죠. 그렇죠. 10일 중에 10일을 고기를 먹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뭘 믿고 플렉스테리언에 당신을 갖다 저는 두시는 그냥 거예요? 바바리언입니다. 전 그냥 바바리언 할게요. 매일 고기를 먹거든요. 네. 네, 정말. 아무튼 이런 비거노믹스 산업에서 비건은 저렇게 분류가 된다. 혹시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하나하나 좀 찾아보고 정리해 넣었습니다. 네. 비거니즘을 이제 신념으로 갖고 가는 분들의 이유는 보통 뭐 다수가 당연 이제 동물 애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최근 수년간은 이제 친환경 쪽에도 초점이 꽤 많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정말 다량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거 좀 놀랍긴 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수치로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소고기 1kg를 생산하는데 온실가스 30kg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것은 통계가 좀 다 다르긴 해요. 60kg까지 보는 데도 음, 있더라고요. 반면에 식물성 고기 대체품 1kg를 생산하는데 온실가스는 2.8kg밖에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네. 고기 수요가 늘면 사육하고 사료하는데 또 많은 그 생산이 들어가게 될 거고 녹지도 감소하고 또 온실가스가 급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라는 게 이제 비거니즘의 이유이고요. 실제 소의 방구에서 메탄가스가 엄청 나온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방구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꼭 어. 방구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근데 그게 난 그냥 우스개인 줄 알았거든요. 음, 뭐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뽕뽕이들이네. 네. 그렇습니다. 컨셔슈머라고 해서 의식 있는 소비자, 나는 의식 있는 소비자라는 느낌의 젊은 층이 비건을 좀 많이, 비건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나는 환경도 지키고 동물 애호도 할 거야 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에서 비건 인구가 꽤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비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한 품목도 굉장히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품 위주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통이나 뭐 패션이나 다른 산업으로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뭐 대체육, 오로지 콩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비건 테크까지 붙어서 영역 확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미식의 나라로 불리죠.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뭐 이제 음식
이제 뭐랄까 메뉴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조리법도 다양하고 그래서인지 비건이 조금 열풍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이나 유럽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건 식품이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비건 인증 식품이 2년 사이에 이제 특허받는 게 한 150% 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건 테크라고 하는데 비거니즘에 기술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기술로 인해서 비건 식품이나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신기했습니다. 동물 가죽을 대신할 신소재 개발은 익숙하지만 버섯 뿌리 균사체에서 실을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방을 만드는 것도 개발에 들어가 있고 원래 그냥 실로 하면 왜 안 돼? 그러면 새로운 소재가 개발될 때마다 그럼 원래 걸 쓰면 된다고. 아니, 실이 비건이 아니야? 아니 실도 실이지만 어. 버섯 뿌리에서 새로운 걸 아, 개발했다라는 그냥 개발했던 게 거잖아요. 네. 방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미안합니다. 선인장과 와인 착즙 찌꺼기에서 그리고 그 콩 여러분, 언젠가 기회와 경계 한번 콘텐츠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경계요. 기대와 경계. 네. 아, 네. 혹시 보쌈이랑 같이 술도 마셨어요? 아니죠? 요즘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선인장 와인 착즙 찌꺼기 콩기름으로 만든 폴리에스터로 의류를 제작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미끌거릴 것 같아. 어? 미끌거릴 아, 이 자리에서도 약간 빼버리고 싶네요. 근데 실제로 폭죽, 브랜드에서 폭죽. 네. H&M 같은 경우는 유기농 면 소재 제작 컬렉션도 있었어요. 저도 거기 셔츠도 사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노력들이 패션 업계를 비롯해서 나오고 있고 화장품은 거의 비건 화장품 거의 세계 시장에서 약간 부음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각 산업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진원님 이상하죠 오늘 약간 보쌈과 함께 저는 약간 맥주 한잔 한 걸로. 그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 시간에 풀거든요. 다행이네요. 네네. 위로가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근데 너무 즐거워요 이 시간은. 네. 또 금요일 저의 기준으로는 퇴근 이후 촬영이니까 음. 가장 기분이 좋은데 그때 그러네요. 찍으니까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사람도 있고. 아무튼 오늘 시장 얘기를 이렇게 해봤고 양시장은 오늘 또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 어때요? 몇 프로예요? 각각 1.8과 1.9%, 2% 가까이 계속 올라주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고 특히 코스닥 반갑죠. 와, 코스닥 해줘야죠. 이 정도도 올라주길 회복해줘야죠. 바라겠고 네. 정부 주도의 이런 저 PBR 국면들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까요? 다음 주? 네. 다음 주도 저 PBR을 계속 할까? 저 PBR 2월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는 좀 그래도 관심이 계속 있겠죠? 일부 그리고 저는 낙폭 과대 중소형주 회복 그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주말 사이에 들려오는 소식들 정리해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전해드리겠고요. 한 주간의 내용과 생활경제 뉴스까지 해서 다음 주는 어머 설이네. 다음 주? 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그렇구나. 다 다음 주에 뵙겠네요, 여러분. 아. 달력하니까 생각난 게 네. 맞네요. 다음 주는 설이네요. 못하겠구나.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2주간의 내용들 정리와 함께 네. 좋은 소식들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달력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1월 29일에 우리 자산운용하고 우리 글로벌 자산운용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통합법이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부분에서도 좀 더 드라이브를 걸면서 또 관련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품들, 펀드와 ETF들도 좀 적극적으로 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팀장으로서의 할 일은 여기서 이제 다 한 걸로 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달력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냥 회사를 떠나서 이 시간을 즐기고 있다가 다시 달력을 날짜 보고? 하니까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홍보할 건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설 연휴 다음 주 금요일에 시작되니까 당연히 못하겠지만 미리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다시 한번 받으시고요. 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저희들은 그러면 2월 16일이 되겠네요. 네. 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